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머리가 좀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 보험료는 싸지는데, 자기부담금은 또 확 오른다. 네, 헤드라인만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난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안개 같은 변화 속에서 핵심을 명확하게 건져 올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개편을 단순히 보험 상품이 또 하나 나왔네 정도로 생각하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우리 실손보험 시스템 전체의 체질 개선 시도에 가깝거든요. 체질 개선이요? 네, 소수의 과잉 진료 때문에 다수의 가입자가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해야 했던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그렇군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대체 왜 이렇게 실손보험은 자꾸 바뀌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항상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수천만 명이 가입한 시스템 전체를 계속 뜯어고치는 게 맞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물론 소수의 문제라고 표현되지만 그 파급 효과가 시스템 전체를 흔들 만큼 커졌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 정도인가요? 네, 과거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한 5천 원 정도에 불과했죠. 그랬었죠. 말 그대로 병원 문턱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진료가 늘고 보험사의 손해율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부담이 결국 저희한테 돌아온 거고요. 그렇죠. 매년 보험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돌아왔고요. 이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논리는 이해가 가는데 결국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보장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이번 5세대의 가장 큰 갈림길은 내가 중증 질환자냐 아니냐에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긴장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이번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에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처럼 정말 큰 병에 걸린 분들에 대한 보장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기존 4세대와 보장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면서요.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500만 원으로 새로 설정했어요. 그 상한선이요? 네,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내가 내는 돈은 연간 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쳐준 셈이니까요. 큰 병에 대한 안전망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했다. 이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면서 암 같은 큰 병보다는 감기, 허리 통증 같은 자잘한 문제로 병원을 더 자주 가잖아요. 맞아요. 바로 이 비중증 질환 영역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비급여 진료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뛴다. 잠깐만요, 50%요? 네, 50%입니다. 와, 이건 거의 동업자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체감상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그 지점일 겁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도수치료 비용이 1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네네. 이전에는 내가 3만 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5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담이 확 커지네요. 게다가 병원 갈 때마다 최소한 내야 하는 공제 금액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고요. 연간 보장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와, 사실상 가벼운 질환으로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는 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라는 시그널을 아주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경고등을 켠 수준인데요. 게다가 자료를 보니 아예 기본 보장에서 퇴출당하는 항목들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치료들이죠. 네, 바로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이 세 가지는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항상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5세대에서는 이 항목들을 기본 보장에서 아예 분리해서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돈을 더 내고 가입해라. 바로 그겁니다. 정말 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고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내라는 취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할인 할증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이건 그동안의 실손보험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닌가요? 완전히 새로운 시도죠. 자동차 사고를 안 내면 보험료 깎아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프지 않은 게 무슨 관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운전 습관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갑자기 아픈 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 지점에서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뭔가요? 급여 진료, 즉 필수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 급여는 빼고요. 네, 오직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년간 비급여 청구가 없으면 다음 해 보험료를 깎아주고 반대로 비급여 청구액이 많으면 단계별로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이죠. 이건 아픈 사람에게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비급여 이용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경제적 인센티브 장치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픈 것 자체를 벌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성격이 강한 비급여 이용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충분한 것 같으니 실제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보내주신 자료에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은 40대 남성의 사례가 있는데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사례를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매달 내는 보험료. 네. 4세대 실손에 가입했을 때는 연간 21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세대로 갈아탄다고 가정하면 보험료가 연 10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기분이 좋죠. 연초에 보험료 고지서 받고 와, 돈 굳었다. 현명한 선택이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함정은 몇 달 뒤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을 때 나타나죠. 총 치료비가 317만 원이 나왔다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4세대 가입자였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였죠? 약 83만 원에서 101만 원 사이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네, 적지 않죠. 그런데 5세대라면요? 5세대 가입자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 부담금이 무려 167만 원에서 238만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세삼에 있는 겁니다. 이 사례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값싼 보험료라는 달콤한 당근 뒤에 어마어마한 본인 부담금이라는 채찍이 숨어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 건강할 때는 유리하고 아프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불리해지는 게임이네요. 보험료는 낮아졌지만 보장이 축소됐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진 겁니다. 과거처럼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돼 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죠.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실손보험의 역사가 보장 축소의 역사였던 것 같기도 해요. 1세대는 본인 부담금 0원에서 시작해서 네, 그랬죠. 2, 3, 4세대를 거치며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10, 20, 30%로 꾸준히 오르더니 이제 5세대에서는 50%라는 선까지 온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줄어드는 실손, 반드시 채워야 할 빈틈이라면서 대안으로 수술비 보험을 언급하고 했습니다. 네, 두 보험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훌륭한 보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쓴 병원비라는 실제 손해를 기반으로 비용을 돌려주는 실손 보상 방식이죠. 네, 반면 수술비 보험은 진단명이나 수술 코드에 따라 약속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상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손보험에서 50%를 떼고 돌려받아서 생긴 내 손해를 수술비 보험에서 받은 정액보험금으로 메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땜빵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수술비 보험 비교표를 보니까 이건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하하,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수술의 심각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나누는 종수술비 특약의 경우 가장 심각한 5종 수술에 대해 A사는 1,000만 원을 주는데 B사는 2,000만 원을 주기도 합니다. 2배나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보장 금액이 2배나 차이 나죠. 어떤 회사는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대신 다른 쪽은 약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더 이상 실손보험 하나 잘 들어놓으면 끝인 시대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건강 상태나 가족력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해서 실손보험이라는 기본 베이스 위에 수술비 보험 같은 것들을 레고 블록처럼 직접 조립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사가 짊어지고 있던 위험의 상당 부분을 개인에게 넘겨주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책임이 소비자에게 넘어오는 거군요? 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훨씬 무거워진 셈이죠. 이제는 가입자 스스로가 자기 건강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곧 우리 곁으로 다가올 5세대 실손보험은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대신 비급여 진료의 문턱을 아주 높여놓은 상품이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특히 도수치료처럼 자주 이용되던 항목들은 아예 별도 가입으로 빠졌고요. 큰 병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되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환으로 비급여 진료를 자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재편되는 겁니다. 의료 만능 패스처럼 여겨졌던 실손보험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의료를 현명하게 이용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전부 짚어보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네. 이 모든 변화는 불필요한 의료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불필요한 치료일까요?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의사는 제 만성적인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수치료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큰 고민 없이 받았을 그 치료가 이제는 보험 시스템 안에서 수십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각오해야 하는 아주 비싼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내 삶에 가치 있는 치료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5세대 실손보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